정치가 경제다.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잘 지내세요? 뭐 전 국민이 못 지내는 것만큼 못 지내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하여튼 현장을 한번 두 번 가봤어요. 관저. 네. 참 비극적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추운 날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탄핵 찬성 반대 이렇게 공론이 분열된 현장을 직접 가봤거든요. 그냥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거랑은 상당히 좀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참 비극적이고 윤석열 대통령 참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체포영장을 어쨌든 발부받은 상태에서 뭐 이번 주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요거 지금 집행되는 시점은 어떻게들 많이 보고 계세요? 제가 그냥 좀 쭉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번 주 주중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수요일 빠르면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쯤 들어갈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제 4일에 사직서가 수리됐고 경찰에 2차례 나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이제 넘버 1이었죠. 넘버 2가 김성훈 이제 경호차장인데 11일 날 오전에 나오라고 경찰에서 통보를 했는데 안 나갔어요. 이게 세 번째거든요. 체포영장이 곧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3인자가 이광호 경호본부장입니다. 여기는 김성훈하고 같이 김건희 라인이에요. 예, 여기도 안 나와요. 예, 이광호 본부장은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마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안 나갔을 거예요. 계속 안 나갔으니까. 여기가 이제 3번 이제 된 거고, 4번째가 지금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여기는 지난 11일에 출석을 했어요. 이진아. 그러니까 1인자하고 4인자가 약간 온건파, 그리고 2인자와 3인자가 강경파. 그래서 이진아까지 나왔으니까 반 정도는 이제 조사를 받고 반은 안 받고 약간 경호처가 분열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뭐 누가 있냐면은 뭐 서열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찰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한테 내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받으러 나와라. 가족부장은 누구냐면은 김건희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가족, 대통령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예. 가족부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 여성 가족부는 많이 들어봤어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건희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넘버 2, 넘버 3와 함께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집행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내일은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경찰이 이제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이런 상황이면은 빠르면 수요일 날 그러면은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다음 주가 지나가면은 이제 설날이에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날까지 받아놓은 거, 설 연휴까지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설 연휴는 사실은 뭐 다다음 주 이제 화수목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연휴는 이제 주말부터 시작된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그렇죠. 임시공휴일도 지정됐고. 예, 월요일 날 임시공휴일 지정됐고 뭐 일요일, 토요일 다 그러면은 다음 만에 하나 여기서 실패를 하면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중에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수 아니면 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일 평론가님 말씀 합리적이고 뭐 저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현장 출동하는 분에게 직접 연락을 받고 있으니까 아직 저한테 연락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오늘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쭉 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대통령 체포영장 내일 14일 집행 가능성이 높다. 경찰 내부 형사기동대, 마수대가 뭐지? 마수대. 그다음 금수대. 수사관 모두 포함해 약 1,000명 정도 체포조 명단을 작성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 정도에 이제 들어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건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 건데,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심리전과 물리적인 압박을 지금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경호처 직원들이 막 내부에서 뭐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 거고, 이렇게 막 체포조 많이 우리 물리력 동원해서 이번에는 확실히 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감을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해요. 한가하다니까. 약 올렸다니까. 오늘도. 오늘 뭐 했는데요? LA 산불 여러분 뭐 애도합니다. 뭐
많이 우리 도와줘야 됩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린 거 봤어요, 저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미국에 뭐 불행한 화재가 난 거, 그러니까 그런 지금 메시지를 올릴 땐가 지금 체포를 앞두고 있는 분이. 진짜 이건 전 국민들 약 올리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거 하나만 냈으면은 그래 그냥 뭐 직무 정지된 대통령으로 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 기사 나온 거 보면 무장을 해가지고 맞아요. 뭐 무력 충돌도 불사해라 막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난 체포 안 당할 거야 끝까지 저항할 거야. 이게 국민의 눈높이와 지금 상식적인 판단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LA 산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약 올리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나 약 올라요 진짜. 그 동아일보인가 그 신문 기사 나온데 사진 보니까 실제로 소총 같은 게 들어있는 듯한 그 가방을 메고 있다 경호관들이 뭐 그런 사진이 또 나오기까지 해서 조금 주말 사이에 있었던 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무기 사용, 무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를 하고 경호처 간부들이 그거를 경호처에 전체적으로 전파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경호처에서. 야, 우리 다 지금 죽으라는 거야. 지금 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다 잡혀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회의가 열렸어요. 경호처에서. 경호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밑에 있는 그 아까 전에 넘버 2, 넘버 3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야. 쫙 간부들이 왜 경호차장 왜 경찰 출석 안 해? 왜 이런 식으로 왜 직원들 범죄자로 만들 거야? 막 이러면서 성토 대회가 열렸고 경호 3부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 직원들 다 휴가 보낼 거야. 15명 휴가 보낼 거야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경호차장 김성훈이 야, 너 대기 발령. 이렇게 바로 대기 발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은 지금 직위해제죠. 직위에서 해제되는 거죠. 직위해제. 집에 완전히 가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해고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위 해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위아래에서의 충돌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경호처 내부 이제 전산망에 이거 막으면은 체포영장 집행 막으면은 문제된다라고 했는데 경호차장이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또 반발을 하니까 그 글을 다시 살려놨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난장판이에요. 지금 경호처도 난장판이고, 완전 난리네요. 예, 난장판이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이 밑에는 확실히 없다. 밑에는 확실히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한 10명 정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딱 10명 정도만 강경파, 무기 사용 불사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들어가면서 경찰이 사전에 체포를 하든지 아니면 들어가면서 체포를 하든지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이광호 경호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가리만 몇 명만 딱 체포를 해도 이게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봐봐요. 벌써 이제 내부에 분열이 많이 나온 게 저런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 날에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경호관들이 반발했다라는 거. 이런 게 다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안에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버티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 정말 험한 꼴을 스스로 보이고 싶다. 그러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러면 안 돼.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야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정해진 게 있는데 그럼요. 경호관들은 무슨 죄예요? 사실 맞아요. 멀쩡하게 공무원 생활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게 직권남용하는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를 받아서 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착각하고 있죠.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좀 더 버티면은 지지율이 우리가 뭐 국민의힘이 더 역전할 수가 있고 그럼 국민의힘이 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 줄 수도 있고 내가 뭐 그렇게 뭐 실패했는데 뭐 이렇게 내가 뭐 탄핵당할 것까지가 되나? 내가 형사범 이거 맞아?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망상이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네. 탄핵 심판에 한 갈래가 있고 네. 형사적인 심판이 있고 여론 심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론 심판에서는 막 지금 치고 올라와서 결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고무될 수 있죠. 그러면
여론을 결집을 시켜서 탄핵 심판과 형사 심판에 더욱더 압박을 가하겠다.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빨리 체포해야 돼. 체포 진짜. 근데 그 말씀 나왔으니까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 이 얘기는 믿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있고 뭐 윤석열 지지율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거를 그거마저 안 믿으면은 윤석열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갤럽에서 나온 거, 리얼미터에서 나온 네네. 거, 이걸 안 믿는다? 이거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예. 갤럽과 리얼미터에 나온 내용은 어떤 거죠? 오늘 대체로? 같은 경우에는 갤럽? 예. 그 민주당이 42 정도 나왔고 국민의힘이 40 나왔어요. 42대 40으로 완전히 초박빙으로 두 당이 붙었고요. 박빙이다라는 두 당이. 거죠. 그리고 갤럽은 36대 32였나? 뭐 이런. 33인가 32인가 32.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 36, 국힘 32. 그래서 이제 오차범위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보수 표집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보수 맞아요. 표집이. 응답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예, 응답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정치 성향은 자가 진단이에요. 나는 보수요, 나는 중도요, 나는 진보요 이렇게 자기가 거기에다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누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바뀌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중도인 사람이 진보가 되기도 하고 중도인 사람이 보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제 영향을 주는 거는 보수가 얼마나 이 여론조사에 내가 적극적으로 응할 의지가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갤럽 같은 경우에는 12월 둘째 주 조사에서 보수가 245, 진보가 33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사 지금 지난 금요일에 나온 거는 보수가 331, 진보가 293. 어이구 바뀌었네요. 네. 예. 그래서 보수는 거의 한 80명 이상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거의 한 15%, 10%? 그러네요. 예, 이 정도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히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왜 보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느냐.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에는 내란 일어나고 계엄 일어났으니까 조금 이제 안 하려고 했던 거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대답하기 싫은 거지. 본인이 지지했던 대통령이 저런 일을 했다는 거를 인정하기도 싫고 예, 그것도 예. 싫고 반대해도 답하기 싫고 뭐 이런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저 이제 한남동 앞에 시위 그리고 이제 국힘에서 내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반 이재명 그리고 뭐 민주당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먹히면서 내가 이제 혼자가 아니다. 침묵의 나선형 이론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모두가 세게 메시지를 하면은 내가 그런 목소리 내고 싶어도 이렇게 점점 그 목소리가 소멸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 목소리를 세게 나랑 똑같은 목소리를 내주면은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표집이라기보다는 보수가 어쨌든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일종의 대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선으로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42대 40으로 갔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양 진영에서 결집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49대 54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국힘에서 내는 거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거 특히 이재명이 집권하는 거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윤석열의 포지션이 내란 수괴범으로 국힘 사람들한테 인지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여기 이런 리얼미터나 갤럽은 대통령 지지 조사가 빠졌거든요. 당연히. 직무정지니까 원래 조사하면 안 되죠. 맞아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만 남잖아요. 정당만 남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미 차기 대선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지셔닝 자체가 윤석열이 내란 속의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에 맞서는 이를테면 대선 후보 같은 약간 이런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게 지금 같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윤석열 씨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국민의힘을 물어본 거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게 계엄을 지지하거나 내란을 지지하는 사람이 30%다 40%다 이런 대답은 사실 믿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없었던 없어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거죠.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모든 여론 조금 더 이제 내란이 아니다라고 올랐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65%가 이거는 내란이라고 이제 응답을 하고 그게 국힘에서는 한 20% 후반대였다가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본 사람들이 그게 30% 초반대 정도로 올랐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 지지 요거는 큰 변동이 없는데 이 정당 지지율은 어쨌든 이게 지금 대선으로 이미 대선판처럼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당 간의 싸움으로 지금 국힘이 몰아가고 있는 게 일정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는 아까 장성철 소장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윤석열 씨가 지금 믿고 있는 거는 여론조사가 자기 편으로 막 돌아서서 내란과 계엄을 지지하면서 자기가 되살아날 걸로 믿으면서 기고만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게 또 탄핵과 형법상의 내란죄 이 소송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단 여론조사가 나온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진 것은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한 국민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이걸 대선으로 인식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반대하니까 나는 일단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갈래라고 대답하고 특히 그 보수층이 더 결집하면서 더 응답 많이 하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다. 한마디만 제가 또 네.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대선이 되면은 그때는 또 여론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나 이쪽에서 착각하는 게 자, 윤석열이 탄핵된다고 봐요. 만약에 체포된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이를테면 정광훈 태극기 집회가 있겠지만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윤석열을 붙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눈은 대선으로 넘어가 있기 네. 때문에 야 윤석열은 버리고 자기 그러면 누구를 이재명을 잡을 사람을 할 것인가 순식간에 잊혀집니다. 제가 국민의힘 보기에는.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윤석열 막 잡고 있으면 망하니까요. 김문수를 우리를 대선 후보로 가상 윤상현을 우리의 대선 후보로 이럴까요? 안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착시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거고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대선은 나중에 대선은 치르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 내란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난장판을 만드는 게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나라가 지금 너무 어지럽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맞는데 이제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게 60%가 넘거든요. 네네. 근데 민주당 지지율 36인데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2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민주당이 못 끌어안았고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도 이재명 대표가 다 끌어안지 못했다. 그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여론조사 포인트고 또 하나는 저는 항상 중도층을 보거든요. 정당 갤럽 지지율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중도층에서 35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24야. 근데 나는 어느 당도 난 지지 안 해가 29야. 중도층에서도 지금 심상치가 않다. 결국에는 김준일 평론가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지금 상황을 대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심각하게 지금 이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전용기 의원인가요? 이 가짜뉴스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카톡에 대해서도 뭐 선전선동하는 거 이거 다 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어. 이런 식의 가짜 뉴스 프레임을 갖고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거나 여론이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은 민주당은 지금 대단히 지금 잘못 진단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보세요. 한 달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민주당이 원내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내란 동조 세력, 선동 세력, 나쁜 놈들 이렇게 공격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당 지도부는 역할이 있어요. 대표, 대변인, 최고위원, 원내 지도부 이런 역할이 다 나눠져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뭘 해야 되냐면 막 지도부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권성동 공격을 하면 그래도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랑 자 이거는 우리가 좀 특검합시다. 이거는 법률을 좀 이렇게 좀 바꿉시다. 성과를 이끌어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냥 무조건 그냥 나쁜 놈들 권성동 나빠요. 막 내란 동조자 막 손가락질하니까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대선 여론조사 그것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문제도 있지만 대선 여론조사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압도적인 1위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한동훈 대표는 꺾어지고 그러니까 못 가져간 걸로 따지면 다 같이 탄핵 찬성하고 뭐 계엄 해제 의결했지만 이준석도 못 가져가고 김동연도 못 가져가고 뭐 하다못해 국민의힘 누구도 뭐 압도적이에요. 네. 될 가능성이 아무도 많다고요. 못 가져간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있다. 그냥 한동훈 보수 중에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만 후보를 잃어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해석하는 게 정치 맞잖아요. 평론가의 입장에서 그냥 뭐 여기 잘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하세요.
이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압도적인 상황에서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왜 더 많은 민심을 여론을 못 끌어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 전략적인 수정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아니 저는 거꾸로 근데 그렇게 한동훈이나 유승민이 확 가져갈 줄 알았어.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적인 분들도 안 되지, 이번에. 합리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수적 그럼 윤상현 뭐 이런 분들 5% 8%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합리적인 보수를 지지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번에는요. 이준석도 안 조금만 더 되고. 말씀드리면 좀 말씀하시고 묘해 여론이란 게 이번에는 정권 교체가 시대적인 흐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국민의힘이 자기네들 보수우파 후보 내가지고 우리 찍어주세요라고 할 자격과 명분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다 더 압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 분위기를 쫙 끌어가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뒷받침을 잘해줬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건 좀 옛날 박근혜 정권 때요. 박근혜 탄핵 시절에 우상호 민주당 사실 원내대표가 살살 이렇게 잘 당시에 새누리당 꼬셔가지고 국회 내에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가지가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냥 국민의힘 공격만 하는 선전선동 세력의 주연 역할을 하지 말고 본인이 할 역할이 따로 있다니까. 아니 우리 정말 내란 특검 해야죠. 김건희 특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살살 달래가지고 그거 하게 만들어야지. 이거 그냥 공격만 하면 안 된다. 전략 수정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대선 얘기를 가급적이면은 웬만한 방송에서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내란을 종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얘기를 나왔으니까 그냥 짧게 하면은 합리적인 보수가 이렇게 극으로 가다 망했으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뽑힐 가능성을 말씀하셨잖아요. 택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미 정광훈의 그쪽 세력들이 당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졌어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언제가 됐든 나이가 뭐 3월 말 정도로 제가 뭐 얘기를 해볼게요. 3월 말에 탄핵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그때 그 앞에서 2명 죽었어요. 그때 막. 사람들 집회하다가 보수 맞아요. 쪽. 그때 진짜 불행한. 예, 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막 그렇게 막 그리고 막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상황에서 2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은 빨리 바로 이제 대선 모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미 과잉 흥분돼 있는 이 적극적 지지자들, 정광훈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표를 줄 것이냐. 지금 이 탄핵 반대 쪽은 탄핵 찬성 쪽은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뭐 요 정도가 있는 거고 탄핵 반대를 그래서 홍준표가 내가 다 먹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김문수가 나오고 김문수가 나와서 심기가 불편해 홍준표가 지금. 근데 여기 좀 윤상현이 가가지고 막 정광훈한테 90도 저라고 막 있어. 여기가 의외로 박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포지션으로 보면은 이쪽이 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막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국힘에서 대선 후보가 되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저쪽에 강성파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선 얘기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판 깔아지면 그때 이제 또 분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선거 때 되면 또 어쨌든 뭐 다른 국면이 펼쳐지죠. 어쨌든 각자 후보를 결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조사는 다 이름을 직접 기입하는 그 갤럽 조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근데 같고요. 잠깐만 조금만 더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현명하게 좀 유연하게 아니면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이 판 완전히 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먹는 판인데 지금 막 저렇게 버티게 만들고 또 지지를 치고 오르게 만든 거, 이거는 결집 현상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 아니한 생각이다. 우리가 뭘 잘못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전략을 뭘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해보시라고 민주당이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 그럼요. 아니 그리고 아까 댓글에 제목 많이 올라와요 또? 아니 아니요. 건강한 비판. 제가 아까 전용기 의원의 그 카톡 뭐 얘기하시고 뭐 나경원 의원은 또 그 카톡 계엄이다 그랬는데 난 나경원 아니, 의원 그것도 좀 계엄이라는 오바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계엄을 그 그것도 웃긴 당에서 거예요. 했는데 그게 너무 웃겨. 어쨌든 그 이슈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언론한테도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카톡 뭐 그런 얘기는 여기는 없는데 전용기 의원 얘기는 뭐 내란을 선동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뭐 가짜 뉴스라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다른 거를 이렇게 퍼나르고 확산시키는 행위 자체도 이거는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볼 때 이제 진짜 뭐 통과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발의와 이제 그 발언을 한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요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받은 카톡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까 윤석열 씨가 왜 이렇게 경호관들에게 지시하고 발표하라고 그러고 망상에 젖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카톡 내용. 오늘 아침에 영향력 있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윤통은 절대로 탄핵이 안 되고 업무 복귀하실 거라고 합니다. 근거는 1.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재명의 대북 송금이 유엔 제재법 위반으로 미국이 송환될 것이고 형량이 70년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의 야당 대표를 잡아가둔다는 이야기를 이 어르신들이 다 영향력 있는 분들하고 통화했다니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쫙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들어보세요. 더 웃긴데 성관이 연수원에 중국인 90명이 해커들하고 같이 미국 정보 요원과 작전에 들어가서 전부 다 자백을 시키고 신문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2번이에요. 3번은 뭔지 아세요? 3번은 윤통이 당선 뒤에 방첩사한테 부정선거 결과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지시로 하달한 다음에 포렌식 장비를 40억 원어치를 매입해서 선관위 서버를 열지 않고도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해서 곧 터뜨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다 거짓말인데 완전히 거짓말인데 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주게 만드는 내용으로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게 돌아다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여론을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영장이 집행이 안 되는데 기여하고 있잖아요. 일단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전용기 의원의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거를 조금 이렇게 가만 두고 보는 게 맞느냐, 이 내란 상황이 이어지는 거를. 근데 과유불급이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요, 그런 류의 카톡은요, 지금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카톡으로 전달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고발을 할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원래 옛날부터 가짜뉴스 연구 뭐 이런 거 해보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그럴싸한 것들은 그냥 혹하는 거 오히려 가짜뉴스가 그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허위 정보가. 그럼 그거 그냥 원래 전파 잘해요. 그래서 5배, 트위터에서는 5배 빠르다는 연구까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짜 뉴스보다 허위 정보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를테면은 완벽하게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찝어가지고 뭐 누군가를 고발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런 게 훨씬 효율적이지.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고 이런 거는 미디어 리터러시 아니면은 뭐 팩트 체크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의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고소 고발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전파하는 사람 누구를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오바를 했고 좀 기본적으로 이런 사상의 자유시장에 기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도 저기 그 한남동 앞에 갔거든요. 다 그거 들고 있어요. 스탑 더 스틸. 그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옛날에 들었던 거예요. 도둑질을 멈춰라. 그래서 우리가 도둑 맞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막 미국한테 동조해 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요 정확하게 죽은 권력하고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거가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쪽에서 딜을 하려고 하니까 야 우리는 죽은 권력하고 대화 안 해. 이랬던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끝났어요 솔직히. 이게 내란이 길어지느냐 안 길어지느냐지 그런 거는 어차피 그 망상은 탄핵되고 압도적으로 9대 0으로 하면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지금 민주당은 1인 1비할 필요 없다. 그리고 본인들이 할 일을 해라. 좀 많이 오바했어요. 제가 보기에 전용기 의원이. 예. 많은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서 윤석열을 구하자, 계엄이 아니다, 탄핵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 그럼 다 잡아갈 거냐.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 얘기를 쭉 살펴보면 사전 검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내란, 선전, 선동, 가짜뉴스, 퍼나르기 처벌하겠다라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것이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공세도 될 수가 있고 주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발언들을 몇 개 그냥 소개만 시켜줘도 전용기 의원은 이상관해서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면 처벌 안 하고 이번 것만 처벌할 거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뭐 형평성이 막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이게 다 적어왔는데 전용기원이 과거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근데 거. 아니 논점을 다시 돌아가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언론인들이 기자로서 일을 하면은 보도를 할 때에 최선의 지켜야 될 윤리 규범이란 게 있고 나름 또 뭐 어기면은 언론중재위원회도 가야 되고 제도적인 해결책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SNS 시대에 일반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인한테 자기의 신뢰를 이용해서 전했을 때 언론인에 준하는 정도의 책임감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게 만드는 어떤 제도적인 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100% 동의하는데 제가 아까 말. 근데 가지게 만드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100번 얘기해봐도 인지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허위 정보, 가짜 뉴스는 인류가 태어난 이래 한 번도 근절된 적이 없어요. 그거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그냥 독재. 제가 뭐 전용기원이 독재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손쉬운 방법을 쓰려고 한다. 예전에 제가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가 뭐 이렇게 가짜뉴스 팩트체크 많이 했잖아요. 별 희한한 거를 다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팩트체크할 가치가 있나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청와대 자기가 들어가서 청와대 봤는데 서로 북한말을 쓰더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그래서 서로 동무라고 부르더라. 뭐 이런 게 카톡으로 돌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그 전부터 그런 거 그건 누가 믿겠냐고. 우리가 이거 믿는 사람도 있고 그거 진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있죠. 그게 문제지. 야, 민주당에 간첩이 많다는데 뭐 제 아는 노인분이 진짜 그런 얘기도 저한테 물어봐요. 사실이야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다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좀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가야 돼. 우리 이거를 완벽하게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주장을 한다고 가짜 뉴스고 저거는 무슨 선동 세력이고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반은 그냥 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헌법상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률이라든지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하면 허위 사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처벌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면 되지 새롭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저는 전용기 의원 발언이 왜 문제냐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막 치고 못 올라가는 것, 국민의힘이 막 따라오는 것, 뭐 이런 지지율이 좁혀지는 것, 이런 것들을 전용기 의원은 가짜 뉴스를 퍼나르게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거야. 이런 진단이 잘못됐다니까요. 그럼 처방이 잘못 나와요. 해결책이 잘못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 문제점은 우리가 뭘 잘못했지, 뭐가 미진했지, 뭐가 부족했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그렇게 해야지 남 탓하면은요. 이거는 또 도돌이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이 안타까워. 정무적 판단은 민주당에서 해야 돼요. 오늘 본의 아니게 이제 전용기원을 많이 개인적으로 친한데, 그러니까 백골단 이거 싹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김민전이 데려와서 그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 저 그렇게 생각해요. 반역사적인 행동인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정무적으로 또 뭐 이게 뉴스가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또 물타기도 되고 이런 거라.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돼. 오버하지 말고 민주당 이럴 맞아요. 때일수록. 아니 그래도 부정선거 가짜뉴스 중국 스파이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그건 당연하죠.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전달한 거는 얘기하다가 바로 교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런 희한하고 책 있는 사람은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런 희한한 괴상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윤석열은 넌 대통령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라고 엑스표 쳐가지고 탄핵하고 형사적으로도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윤석열은 또 가짜뉴스 퍼내리겠다고 또 뭐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너무 많아.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럼 윤석열 씨를 빨리 체포해서 빨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그럼요. 이 모든 가짜 뉴스 모든 걸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다. 다른 얘기 조금 천천히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모르지 현재로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중에 중요한 또 탄핵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 14일 날부터 변론 시작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나오겠다고 그러더니 또 안 나온다고. 그때 다르니까 네. 뭐 저 사람 말에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말하지? 뭐 내일은 또 다른 말 할 거니까 그렇게 뭐 신뢰성 있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빨리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면은 나올 거예요. 등판해 가지고 탄핵 심판 질질 끌기 위해서 작전 타임 부를 거니까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에 사례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다음번부터 그러면 우리가 그냥 헌재에서 우리 스케줄대로 할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의미를 둘 필요 없고 진짜 이기적이고 완전 쫄보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잖아요. 안 나오겠다는 이유가 그 윤곽근 변호사가 그 양반이 얘기를 한 게 체포될 것 같다고. 체포를 엄청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검사 생활한 분이 체포 많이 했을 텐데 쫄보야. 체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더 수식어입니다. 개쫄보야, 개쫄보. 큰 쫄보. 큰 쫄보야. 아니 근데 안 나오더라도 지금 스케줄은 다 잡혀 있죠. 예. 결론 기일이 다 잡혀 있어요. 지금 14일부터 시작해서 16일하고 2월 중순까지 잡혀 있는데 그럼 바로 그러면 결론이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바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검토할 게 더 있으면 그리고 증인 신청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피의자 뭐 이제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 피소추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피소추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건 아니다. 어쨌든 원래도 항상 그래 왔듯이 그냥 스케줄대로 간다. 근데 이원재 박사님 그냥 4월 18일 이전에 탄핵 심판 나온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월 18일 이전이다. 네, 무조건 나올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해. 더 일찍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변론 준비 절차 3월 말 보니까 4월 초 뭐 이렇게. 저는 3월 말 정도, 3월 셋째 주 정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3월 셋째 주 정도까지 나온다. 그거 너무 멀다. 그 전까지 체포 안 되고 막 버티면 어떡해요? 아니 이게 탄핵 결정서를 다 이렇게 작성하는데 2,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막 서로 논리적인 대결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재판관들이 모여서 정리하는데도 시간 걸리니까 뭐 2월 말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4월 초, 3월 말 4월 초. 지금 그러면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때까지 간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체포되지 않고 계속 가면은 그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때까지 뭐 지지율도 계속 요동칠 수도 있고 계속 윤석열 씨는 계속 본인 메시지 나라를 내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위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 해소하려면 근데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지시 한번 내려주면 되지 않아요? 수사에 협조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예, 최상목은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종준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만 못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 사표는 수리해 주겠지만은 자기가 나서 가지고 게다가 지금 막 국힘 지지율도 오르고 막 기세 등등한데 여기에서 뭐를 그 양반이 할 거라고 기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냥 저는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자.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을 체포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고무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저는 경찰을 믿습니다. 예, 경찰이 잘 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탄핵 때까지 체포 안 되는 거는 저는 상상 못하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 일이 뭐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체포될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근데 이제 체포되는 것은 체포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계속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구속영장 때려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될 것 같은데 또 구속영장 발부를 갖고 중앙지법에 하냐 서부지법에 하냐 또 서부지법에 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나올 수가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포보다는 구속영장. 뭐 기각될 가능성을 그렇지.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렇죠. 48시간 체포했다가 또 뭐 그냥 내보내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다시 관저 들어가서 관저도 농성하는 건가요? 저렇게 경호원 뒤에 숨어가지고 또 저럴 거 아니에요. 탄핵 심판 받으면서. 그러니까 체포 영장보다 구속 영장이 문제인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속영장을 제대로 받아내려면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검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특검법 뭐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타협한 안을 올린 것 같은데 이 법무부 차관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국힘은 논리가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아무 논리가 없어요. 내란 특검법 국힘은. 반대 논리가 지금 예. 없어요. 제3자 추천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의 균열이 있을 거라고 보기는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98표였잖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대략적으로 1차 때도 197표였으니까 네다섯 표는 상수라고 보고 몇 명만 더 이제 찬성하면 되거든요. 아, 네네. 이게 그러니까 200표가 1차에서 넘어도 대통령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은 여론의 압박이 상당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죠. 1차 투표는 네. 1차 투표는 그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이제 제2로 넘어가는데 와서, 200표가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200표가 넘었는데도 또 200표 넘으면 여야 합의 된 거나 사실상 된 거나 마찬가지죠. 거부권 그러니까. 못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좀 많이 흔들릴 것 같고 이거는 또 이제 야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이게 개별 의원들을 좀 설득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거는 표결이 나오거든요. 자기 이름이. 2차에서는 안 나오지만 1차에서는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도 안 하는 게 당론 뭐 그런 걸 떠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또 제일 좋은 거는 국힘하고 결국은 각자 발의했거든요. 국힘하고 결국은 딜을 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굴러가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 외환제 빼라고 지금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내란 특검법에 그 북한 자극해서 뭐 전쟁 일으키려고 했다. 제가 이게 논쟁인 것 김준일 같은데. 평론가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김준일 평론가님이 좋아하시는 줄 그러면 알았는데. 장성철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더라도 저 앞에 무슨 커피 먹고 있네. 커피 먹어서 난 싫어. 이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거든요. 핑계다. 그냥 무조건 하나라도 트집 잡아가지고 그냥 특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권성도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우리 한번 자치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시간 끌겠다. 시간 끌겠다는 거밖에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외환죄 넣는 순간 저거 가지고 국가 기밀, 안보 기밀이 지금 수사 과정 중에 외부에 유출돼? 이거 안 되지. 이거 가지고 또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박찬대 원내대표의 생각과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내란 특검 띄우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떠한 사안을 넣냐 안 넣냐 그거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좀 미진하더라도 일단 출범시키면은요. 거기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박찬대 원내대표 그 양박 원내 지도부가 생각을 좀 바꾸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내란 특검법은 어쨌든 두 분의 전망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요, 없다요? 있다 없다로 갈리신 거예요? 이제 없어. 저는 할수 있다? 네, 조금 한두 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더 같아요. 나올 수도 지난번보다. 있다. 네. 200표 넘으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요건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하고 경찰의 체포는 두 분 뭐 비슷하게 말씀 주신 건 곧 들어갈 것 같고 수요일 목요일이 될 수도 있다. 네. 지금 뭐 소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내란 특검은 아마 목요일 날 처리할 것 같아요.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인데 화요일 날은 좀 협상을 할 것 같고 내일은 네, 목요일 날 처리할. 그럼 근데 이번- 여론조사가 올라간 거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나게 고무돼 있고요. 지금 친한계들 네. 또한 탄핵 찬성파들의 입지가 엄청나게 좁아들었어요. 그거 좀 이해가 안 돼. 조금 갈라가지고 여론조사 해보면 좋겠어요. 계엄은 반대하지만 국민의힘은 찬성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한번 뉴스토마토에서 해보십시오. 한번 제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